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난 후 송탄 출장 소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이 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여러분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승인과 부정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송탄 출장소장 오영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탄 출장소장 오영규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기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손하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필 과장께서 승진자 교육에 참석 중인 관계로 송미경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성덕 건축녹지 과장이십니다. 자료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2023년도 주요 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책자 자료 9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북부지역 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41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2,847억 3,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올해 본예산 867억 3천만 원과 2회 추경 예산 35억 4,300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장동 중로 1-106호선 도시계획 개설공사 등 24개 사업의 설계 추진과 은산사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8개 사업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월교에서 지방도 306호선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9개 사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도로개설 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 기반시설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추진입니다. 북부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총 202개 노선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0년 및 2021년 실효 대상 시설 79개 노선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 123개 노선은 2023년에서 2028년 이후까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용역 사업으로 진행 중인 70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토지 매입비로 80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천 1위 도시계획도로 등 개별 단위 사업으로 진행 중인 9개 노선은 설계, 보상 등 도로 개설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소에서는 국도 및 지방도 등 연장 763km에 달하는 2010개의 노선의 도로와 112개의 지하차도 등 각종 도로 시설물 및 18,000여 개의 가로등 및 보안 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국도 1호선에서 그 비행장 사거리 도로 재포종 공사 등 12건의 도로 및 보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과속 방지턱,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등 도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쪽 체계적인 하수 관리로 재해 예방 및 생활환경입니다. 출장소 관내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총 29개소에 86.41km의 하천이 위치하고 있으며 59개소의 수문과 706km의 하수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충동 615번지 1원 등 45개소의 하수관로 준설 및 하수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고 상리천 번면 정비 및 두릉천 수해복구 등 하천 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하수 시설 유지 관리 및 선제적 하천 시설 정비를 통해 우기철 침수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 도시과 보고를 마치고 148쪽부터는 건축 녹지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도시 건설을 위한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고덕 국제여계획지구 등 각종 개발 사업과 맞물려 증가하는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위하여 해빙기와 우기의 대형 건축공사 현장 안정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수임 점검과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건축물을 지정하고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수임 점검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구현하고 건축공사 현장의 지속적인 안전점검 및 안전한 건축 환경을 확보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품격 있는 공동주택 주거문화 조성입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 소방 등 4개 분야에 대한 민간 전문가의 합동 점검과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대형 안전사고 발생에 사전 대비하고 민원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안전자문 제도를 실시하여 공동체 문화가 기반이 된 품격 있는 주거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환경 친화적인 개발행위 추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시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고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착공 후 방치된 허가지의 사후관리를 통해 허가 부지 및 주변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1쪽 쾌적한 녹지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존 도심지와 고덕 국제화지구 및 도시개발 사업지구 등 신규 대상지의 녹지 및 가로 하단에 연중 식생관리공사, 계절별 꽃 식재 및 가로수 유지관리 공사 등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또 힐링 공간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153쪽 건전한 녹지 및 산림자원 보존 관리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 예방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산림자원 보호 및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병충해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녹지 및 가로수 등의 병충해 방지 작업을 실시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푸르고 건전한 녹지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입니다. 올바른 5개 광고물 문화 정착과 도심 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 광고물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64,795건을 정비하였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23건에 강제기행금 1건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기동관 지속 운영 및 야간과 주말에도 공백 없는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해서 쾌적하고 깨끗한 과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탄 출장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 출장소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소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은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윤하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출 지금 건설도시과하고 이제 건축녹지과가 이제 배석을 하셨습니다. 그 두 과 예산이 뭐 합쳐서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22년도 484억 정도. 예, 두 개 과가. 추경과 예. 건설도시과가 좀 많죠. 많습니다. 444억. 녹지과가 39억 9천. 한 40억 정도 됩니다. 21년도 대비해서 21년도 또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두 과 404억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건설 도시과와 건축 녹지과가 2021년도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내내 이제 뭐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집행 잔액은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특히 이제 건설 도시과의 이제 특성상 2월액이 많은 거는 이해를 합니다. 100% 이해를 하는데 다른 그 본청관 또 조금은 좀 다르게 계속비 2월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고 2월 명시 2월만 가지고 2월액이 너무 많더라. 2월액이 21년도 같은 경우에 16.3%, 22년도가 24.7%, 전체 예산의 4분의 1 정도가 2월액이다. 또 집행 잔액도 일부 있고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습니까, 소장님? 이게 뭐 특수성은 분명히 있다는 건 제가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타성해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의원님 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 이제 나름대로 이제 현장에서는 뭐 2월을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런 또 이제 뭐 성격상 좀 부득이하게 있는 건데 저희가 하여튼 좀 계획 단계부터 설계를 좀 잘 해가지고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평소에 좀 그렇게 뭐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2월액 최소화하고 체납액 최소화하자라는 게 이제 뭐 거의 캐치프레이즈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누누이 나오지만 누누이 나오는 만큼 또 그만큼 지켜지지 않는 것도 사실 아니냐. 그렇다면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편성과 집행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생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 좀 띄울 수 있어요? 바로 돼요? 그럼 다른 거 먼저 할게요. 그 뒤에 한번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이게 뭔지는 대충 아시죠?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이거 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찍은 건데, 소장님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이제 불법은 아니더라도 어떤 인근 어떤 그런 농지 내지는 이런 저기 대지가 이제 네, 저게 이제 성토가 되다 보니 문제가 4차선 도로에 인도가 있는 곳은 저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 배수가 잘 되게끔 돼 있어요. 인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2차선 도로만 있는 경우에 2차선 도로만 있고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런 이제 불법
성토, 뭐 이런 정지 작업 이런 거를 하면서 저렇게 올려놓는 거죠. 차도보다도 더 올려놓는 거죠. 지금 저거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저 화물차가 있고 일반 건축물이 좀 쌓여 있는 걸로 봐서는 일반 전에다가 밭 이런 곳에 뭐 어떤지 용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곳을 주차장화 좀 시켜서 하는 과정 속에서 물고임 현상이 저렇게 일어나는 거죠. 저게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저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제가 한번 동해 이야기를 해서 일부 시정 조치는 했어요. 일부 시정 조치는 했는데 저건 작년도의 일이고 금년도에 또 저런 현상이 또 일어나더라. 그런데 저기만 그럴까? 과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지금 2차선 도로에 저렇게 논이 있는 곳은 저런 현상이 없죠. 거기는 당연히 이 한참 이 밑에 있으니까 도로보다 한참 밑에 이제 논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저런 밭이나 일부 임야나 이렇게 지목이 되어 있는 곳은 항상 저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소지가 굉장히 많더라. 더군다나 저기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이제 장마 우기가 지금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 다른 거 하나 넘겨보세요. 그 말고도 또 있죠. 이거는 이제 멀리서 찍은 거고 또 하나. 여기는 이제 다른 지역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오고 나서 바로 다음에 저 앞에 보면 물이 완전히 고여 있죠. 그렇죠? 고속주행 중에는 저건 사고가 나죠.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로 저 우측에 보면 무슨 그 폐기물 같은 거 쌓여 있죠. 그렇죠? 저기도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지만 저기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 송탄 출장소 관할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런 장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본청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저렇게 2차선 도로에 불법 성토되어 있는 곳은 강력하게 좀 지도 개몽을 뭐 꼭 단속은 아니더라도 지도 개몽을 해서 적어도 배수라도 잘 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기 전에? 예, 당연히 저기가 챙겨야 되는데 꼭 해야 예, 될 것 같습니다. 농촌 지역에도 지금 그렇죠. 예, 이런 현상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밭이나 뭐 이런 곳 예. 저렇게 또 나대주로 쓰는 곳은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거꾸로 본인들은 이제 배수를 하는 거죠. 그 배수되는 물들이 다 도로로 다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별하게 신경 써서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출 뭐 본청도 당연히 마찬가지지만 송출에도 그늘막 설치를 하고 또 바닥 신호등 그 민원이 많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황이 어떻게 되죠? 송출은 대충 파악을 하시나요? 그늘막이 뭐 몇 개 정도 설치돼 있고 예산은 얼마고 또 바닥 신호등도 어느 정도나 설치되어 있고 예산은 얼마가 투입됐고 뭐 이런 것 제가 현황 자료 파악은 요구를 하진 됐는데, 않았으니까 당연히 뭐 제가 같이 사무실에 취합은 안 있으니까 됐겠죠. 예,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많을 겁니다. 그렇죠? 뭐 남부 쪽, 북부 쪽, 서부 쪽 공이 다 이 민원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 이거죠. 지금 요즘에 그늘막 설치 요구, 그 다음에 교통 사거리에 어떤 바닥 신호등 이거 설치 요구가 있는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도 어떠한 개인적인 어떠한 그 민원, 어떤 강권에 의해서 이 설치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그 좀 외진 곳의 사거리 같은데 일반 보행자가 많지 않은 곳에도 그늘막이 다 설치돼 있어요. 야 이게 뭐지? 또
저렇게 이제 뭐 이제 녹지가 있어서 나무가 울창한 나무들이 있어서 사거리에도 뭐 한쪽에는 뭐 이제 그런 곳이 있겠죠. 뭐 굉장히 울창하고 그늘이 있는 그 가로수가 있는 곳도 그 밑에다가 그늘막을 설치를 하더라. 굳이 필요 없는데 왜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세 군데는 하고 한 군데를 안 하면 보기가 흉해서 그늘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했더라. 이게 말이 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과연 이게 말이 되느냐? 그늘막 하나에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한 200만 원 정도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 내구 연한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한 2, 3년 정도 쓰면은 아마 교체를 해야 될 겁니다. 내 집 같으면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민원, 대다수가 응용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받아들여줘야 되겠지만,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집행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권에 의한 민원에 의해서 과연 이걸 꼭 설치를 주어야만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거기 할 거 있으면 더 어려운 곳, 더 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해주는 게 당연히 집행부가 해야 할 역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바닥 신호등도 제가 뭐 다른 시간에 우리 뭐 상권위원님들 앞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욕 먹어도 좋다. 이 바닥 신호등이 굳이 필요 없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거 사거리 하나 설치하는데 1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억씩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억이 투입되고 난 다음에 유지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더라. 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초기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뭐 AS 기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은 많지 않겠지만 그게 이제 그 AS 기간이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발생되는 그 보수비는 다 누가 다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수요가 많지 않은데 왜 뭐 소수의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더 수요층이 많은 곳을 더 찾아서 그걸 설치를 해야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시민들이 당연히 우선시돼야 되는 사회이긴 하지만 소수의 강권에 의한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절대로 그는 수용하기는 어렵다. 더 어려운 곳, 더 수요층이 많은 곳을 배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거 한번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당연하신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이제 하면 나름대로 저기 뭐 수요가 많은 지역, 사고 다발 지역, 그래서 학교 주변 같이 이런 취약 지역 이걸 우선적으로 당연히 고려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자세는 계속 견지를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우리 하신 대로 그런 소수의 어떤 그런 목소리 큰 어떤 그런 민원이 이렇게 할 경우 그건 저희가 저기 행정에서 잘 설명드리고 네, 이렇게 그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 뭐 책임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 고덕산업단지 불법 노점상 현황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예.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게 자료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불법 노점상을 일부 정비를 하고 좀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보려고 했더니 그 자료가 없어서 요거 좀 현재까지의 상황 또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 예, 위원님들한테 한번 예, 자료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현재까지의 정비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번 현장 저기 확인 때도 한번 저기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이제 23개가 지제역 방향으로 23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저기 대집행을 하려면 사전 행정 절차로 뭐 저기 3차까지 계고가 나갑니다. 지금 2차 계고가 나간 상태고 3차 계고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걸 3차 계고가 끝나면 7월 중에 대집행을 다시 7월 중에. 예,
7월에 대집행을 저기를 할 거고요. 그 일대가 또 다행히 그 삼성에서 그 교통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 교차로 네. 그런 시설물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물려 가지고 같이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고 당연히 관련 법에 의해서 그 저기를 안 되면 처벌 단계로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덕산단의 불법 노점상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불법 노점상을 그게 경제가 단속 예. 내지 뭐 이제 저지하기 위해서 그게 꼭 이제 불법 노점 저는 이제 관련 예산하고 뭐 가로하단 뭐 예. 이런 것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한 27억 정도 27, 예. 27억 정도가 불법 노점상 관련 직간접 그러니까 직간접 직간접. 예산으로 예, 간접 하고 예산도 분명히 예산이죠. 예, 예. 굳이 안 해도 되는 예산인데 예, 때문에 했다는 얘기죠. 예, 27억 정도가 이런 들어가고 게 사실 이제 문제죠. 그렇죠. 삼성에서는 이게 지금 한 거의 100억에 가까운 또 자 그러면은 그 불법 노점상이 대개 이제 음식업에 종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한번 현장도 가봤지만 그렇다면 그 불법 노점상의 그런 어떤 그 사업 내용물에 대해서 우리 식품 영양 정책과에서 어떤 뭐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직접 지도를 한다든지 없죠. 할 수가 없죠, 당연히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예, 환경위생과에서 이제 단순히 그에 대한 현장에 가서 어떤 그런 음식물을 수거해서 어떤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시설 자체가 불법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가서 또 그걸 수거를 하려고 해도 굉장히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이제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뭐 바로 이제 뭐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에도 이제 우기가 시작되고 하면서 뭐 이게 집단 뭐 식중독이나 뭐 어떠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인근 상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아니다. 그렇죠? 적법하게 그 인근 지역은 굉장히 임대료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정부가 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소수 생계형 그 노점상들과 정말 카르텔을 형성한 이런 노점상들에 대한 집행부의 대처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대처 뭐 강제 철거합시다 해가지고 강제로 막 드러내고 오히려 한두 개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집단 어떤 카르텔을 형성한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막 대처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한 거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집단 카르텔을 형성한 이런 좀 부정적인 이런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하고 단호한 대처들을 해 주셔야만 이 사회가 좀 바로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7월 달 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 북부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맨 먼저 목차에 보면 일반 현황이 있어요. 일반 현황이 있는데 이게 기본 현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역의 이 송탄 출장소의 연역이라든가 지역 특성, 인구, 뭐 남녀 이렇게 배분, 그리고 행정구역 공무원 수, 또 재정 규모, 또 학교, 기업체 수, 의료기관 같은 게 이제 지금 다
이게 지금 안중 출장소나 이런 데는 다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그 현황에 이게 이제 기본 현황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왕이면 이런 게 같이 기재가 돼 있었으면 저희들이 현황 파악에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빠져 있길래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행정감사 자료라든가 업무 보고 때는 이런 거를 꼭 좀 기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송탄 출장소 예산 아까 이윤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2020년도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2003년도 4월까지 우리가 하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2020년도 예산이 이제 송탄 출장 총 예산 484억 7,200만 원 정도고 지출액이 358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그래서 2월액이 121억 2,300만 원 정도. 근데 여기에 이제 명시 2월이 95억 4,173만 원 정도, 사고 2월이 25억 8,217만 원 정도. 이래서 집행 잔액이 5억 3,748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2023년 송탄 출장소 예산을 보니까 10%가 증액된 536억 5,18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네요. 그리고 건설 도시과도 472억 7,286만 원 정도 6% 증액이 됐고 건축 녹지과도 57%가 증액된 63억 7,893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게 다른 데 예산보다 우리가 줄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됐죠. 그러지 않아도 우리 북부 지역은 구도심권이라 들어가야 될 예산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사업들이 저기 많이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데 2020년도 세출 계산표에 보면 그래도 이게 이제 2월에 이게 많아서 명시일과 사고이월 이액 액수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우리 2003년도 올해 예산 때에는 이런 집행률 뭐 이런 거를 좀 잘 고려를 하셔서 꼭 적절하고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런 2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를 좀 한번 봐주세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사업 현황을 보니까 뭐 계속 사업, 신규 사업이 있는데 저는 이제 계속 사업은 뭐 하고 이제 신규 사업 4개가 있어요. 신규 사업 4개가 총 예산이 232억 5천만 원 정도가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올해 2023년도에 보니까 3억 정도고 향후에는 229억 5천만 원이 계상된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 4가지가 뭐죠? 저기가 이제 그 고덕면에 예. 해창리 소로 3-48호선이고요. 예. 또 하나는 저기 그 송탄동의 도일동 소로 1-64호선 아니 모곡동 중로 1-17호선 오곡 어디야? 모곡동 모곡동. 네, 중로 1-1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고요. 또 예. 하나는 저 지산동에 예. 소로 3-85호선 역시 도시계획도로고요. 마지막으로 그 하나는 또 신장 1동에 있는 저기 신장동 350-11번지에 있는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 그래요? 4건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뭐 이제 추진 실적에 기왕이면 이게 명시가 이게 4개 사업이 뭔지 명시가 됐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나 저나 뭐 이렇게 알아보기가 좋은데 이렇게 일일이 물어봐야 이렇게 여쭤봐야 되는 사항이라 다음에 좀 하실 때는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 안 되니까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지면 관계 때문에 이제 많은 걸 담지는 못했는데 네. 저 별도 보충 그래도 자료라도 해서 좀 이건 그러면 굉장히 간략하잖아요. 간략해서 뭐 4개 사업이라고만 적혀 있지 도대체 네. 무엇에 어떻게 쓰는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 사업 27개에다가 신규 사업 4개에서 총 41개 사업이 이제 우리 북부 지역 그 도시 기반 확충 사업으로 이렇게 써져 있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그 저기 내시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해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페이지수 순서대로 할게요. 25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그 2022년도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면 노상 적치물 정비 등 도로 관리 용역, 노상 적치물 도로 정비 용역 일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 예산이 2억 7,853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수의계약으로 이게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우리 지역이 아닌 것 같아요. 서울인 것 같아요. 맞죠? 근데 이게 어떻게 서울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이것도 원래 뭐 몇천만 원 이상이면 이게 이제 용역이라든가 입찰을 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오신 이유가 뭐죠? 아시다시피 예, 여기 이렇게는 됐지만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 그 보훈단체에 있는 예, 그 HID 적인 예. 건데 이게 우리 10단위로 이렇게 그 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이분들은 그 보훈단체 저기로 하나의 어떤 그런 사업단으로 등록이 돼서 예. 이쪽을 그러니까 주면 이쪽으로 예, 요대를 뭐 주면 우리 우리 지역에 평택 지역에 업체도 이게 가나요? 예 그럼 평택 지역의 예. 그 특수 유공자회 예. 예 그쪽으로 이렇게 배정이 저는 해줍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지역에도 이런 단체가 있어서 여긴가 했더니 보니까 서울이에요. 예. 서울이라 제가 의아했어요. 보니까 2022년도도 했지만 2023년도도 지금 맞습니다. 3억 4,200만 원 정도가 또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또 어떻게 수의 계약이 되는지 3억 정도 뭐 되는데 이게 우리가 엄하게 따지고 보면 입찰을 봐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것도 우리 지역 거라면 이해도가 좀 높은데 또 이제 같은 뭐 대한민국 특수 임무 유공자이긴 하지만 외부 지역에 있는 서울특별시 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궁금 사항이라 했고 이분들이 이게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어떤 노점상 단속인가요? 예, 저희는 지금 주로 저기 그 노점상 예. 실질적인 원래는 지금 뭐 노상 적치물이나 이런 걸 예. 해야 되는데 철거하고 뭐 이런 예, 그런 거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 삼성 주변에 그 노점상들이 몇 년 전부터 그 기승을 부려서 예. 그쪽에 거의 좀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 우리가 지난번에 4월 현장 탐방 갔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 거기 노점상 현황 파악을 하러 갔었죠. 예, 예. 그때 그분들이 여기에 이제 파견도 나와 계신 건가요? 예, 그 용역으로 하는 용역으로? 분들이 그분들입니다 다. 그렇구나. 좀 알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난번에 70 몇 개의 그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갔을 때 한 40개가 아직도 잔존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불법 영업이잖아요. 지금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초 73개에서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23개 노점이 있는데 예. 노점 뭐 한 개당 뭐 두 개 노점 그러니까 한 점포에서 천막을 두 개, 세 개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실제 40개예요? 예, 실제 천막 수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한 40개 동이 되는데 지금 변함은 없네요. 우리 4월 갔을 때하고 방문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를 살펴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1, 2차 저기 개고를 해서 지금 3차 대집행을 하려고 그동안에 시간을 충분히 주고 저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차 개고 끝나면 7월 달에 예. 대집행을 또 이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생계형이라기보다는 이게 막 사업형 막 이런 형태라 이렇게 보니까 기업 형태의 노점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어떤 행위든지 그 주변에는 비싸게 임대료 내고 상업하시는 분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는 아우성이 빗발치잖아요. 이제 이래서 이게 노점상 적침을 이런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용역을 주듯이 이런 분들하고 합심해서 삼성전자의 노점상은 반드시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해서 깨끗한 거리,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는 주 임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려우시겠지만 소장님 뭐 가면 욕설도 하고 막 뭐 이렇게 막 폭행도 하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를 저도 봤는데 이런 거는 반드시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단속에 좀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맨 위에 보면 서점 관광특구 걷고 싶은 거리 조선공사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미완료돼 가지고 이게 중지가 됐다고 용역 결과 중지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 비용은 뭐 이게 24,000원인가 이 정도네요. 근데 이게 왜 중지가 어떻게 동영상 무슨 동영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거기 걷고 싶은 거리를 당초 구상했을 때 예. 좀 이제 뭐 주민분 상가분들이나 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좀 이해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중지된 이유는 당초는 뭐 걷고 싶은 거리 해서 그렇죠. 중앙에도 구조물도 설치하고 예, 하려고 했던 예정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고덕 신도시로 넘어가는 도로 개설 관련해서 교통량이 예, 증가할 걸 예상. 증가해서 예상해서 그건 적절치가 않다고 해서 예. 저희가 이제 좀 내용을 이렇게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면 어떤 동영상을 제작 어디에다가 어떻게 게시하고 어떻게 떼보실 예정이었어요? 아닙니다. 그 동영상을 만들어서 예. 의회든 우리 주민 상가 거기다 주민들이든 어떤 그 저기 적치물을 이렇게 게시하는 게 아니라 예, 예. 그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쓰겠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뭐 바꾸겠다라고 주민 설명용으로 이렇게 아, 제작을 그래요? 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거 동영상을 제작으로 저희들은 이거 금시초문이거든요.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저는 이거 언제 이런 걸 한다고 했던가 이래서 저희가 이제 모르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 여기에 그 용역 내용하고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원 단위로 여기다 써놨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게 1,000단위잖아요. 지금 이게 용역비. 네, 1,000원 단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원자로 써져 있는 건 이거는 잘못된 거죠? 예. 예, 잘못된 이거, 겁니다. 예. 저 1,000원. 예, 죄송합니다. 좀 헷갈려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그때 원이라 이거 원으로 따져 보니까 계산이 안 맞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이제 오타잖아요. 이런 것도 좀 세심하게 좀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15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건전한 녹지 및 산림자원 보호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산림 현황 뭐 이렇게 이제 평택시 산림 현황하고 뭐 녹지 현황 여러 가지가 있고 이제 가로수 뭐가 몇 주가 이렇게 있고 예산이 3억 5,100만 원이 예산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서 가로수 개념이라는 거는 우리 여기 송탄 출장소 내에 있는 가로수 이게 28,576주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가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가로수는 도로변 쪽에 있는 가로수를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가로수도 개념이 이게 그 무조건 서 있다고 가로수라고 볼 수는 없고 조그만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이거 개념을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죠? 그 용어 정해 보면 일단 말 그대로 가로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좀 뜻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저 주요 도로변 가로 하면 저 도로변 쪽이 많으니까요. 그 도로변하고 간선도로, 이면도로에 있는 그렇게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를 저희들 가로수로 보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송탄 관내 여기 저기 송탄 출장소 관내에 28,576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건 뭐 은행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 관리 다 품목 이게 종목별로 이제 있습니다. 고덕 신도시까지 포함되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가로수라고 하면 개념을 어떻게 둘지 이게 도로가 국도도 있고 지방도도 있고 면도도 있고 리도도 있잖아요. 모든 도로 다 모든 있습니다. 도로에 다 네네. 이게 정확한 이게 저기 가로수 수량이네요. 숫자.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게 이제 19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가로수 및 계절 꽃 식재 현황이 있어요. 현황이 있는데 이게 22년도 1월부터 2023년도 4월 30일까지인데 이게 이제 뭐 가로수 수목 및 뭐 공사 고덕지구까지 이게 포함인 것 같은데 계절별 꽃 식재 현황을 살펴보니
이게 여러 건수 중에서 2억 4,604만 원 정도가 이게 계상이 됐어요. 계상이 됐고 이게 2023년도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이게 이제 4월 달까지인가요? 이게 두 건. 요거는 지금 현재 5월 달까지 봄꽃 식재는 완료를 한 상태고요. 예. 앞으로 향후 이제 여름꽃, 그다음에 가을꽃 그렇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기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2억 2,511만 원 정도 계상이 됐고 2023년도 이제 4월 20일까지인데 2,092만 원이 이제 이게 소유가 됐어요 보니까.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 평택시 중에서 송탄 출장소에 꽃식재 꽃거리 되면 거리 화단이며 이렇게 꽃식대비가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요? 2023년 22년도에 얼마 들어갔고 앞으로 우리 23년도에는 얼마를 예상하죠? 지금 전체 우리 잡는 거는 우리가 63억에 이제 가로 식재든가 이렇게 가로수 관련해서 녹지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가로 하다 지금 꽃 식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가 또 별도로 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저 또 이제 읍면동 행사 때 새마을이나 뭐 바르게 살기 행사 때 이렇게 꽃을 늘 심으러 다니잖아요. 근데 어떤 개념에서 볼 때 꽃 동사무소에다도 이제 지급이 읍면동별로 이게 지급해 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꽃이 굉장히 쉽게 우리 다 시민의 혈세인데 이게 꽃이 그냥 어디에서 이렇게 막 예산이 막 생겨가지고 하는 줄 알고 시민들은 조금 그거를 막 가져가려고도 하고 좀 달라고도 하고 이렇게 쉽게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의원이다 보니까 이게 다 예산인데 저런 걸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황 파악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읍면동별로 예산 1년 예산이 계절 뭐 봄꽃이 있고 또 여름꽃이 있고 가을꽃이 있고 또 겨울에 뭐 이제 겨울 양배추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상황을 좀 자료로 요청을 할게. 그거 좀 해서 좀 나중에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빼먹었는데 151페이지에 보면 쾌적한 녹색 도시 환경 조성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제 신규 시설이 있어요. 이게 그 추진 실적에 보면 우리가 그 식생 유지 관리 공사 식권역 발주해 가지고 이게 뭐 16억 정도가 16억 1,400 정도, 녹지 내 수목 정정 8,200, 계절별 꽃식재 여기에 또 있어요. 9,200, 면동 환경 개선을 위한 봄꽃도 배부가 2천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고 또 고덕 신도시나 진이 산단 녹지 유지 관리에 해가지고 이게 또 예산이 7억 1,200 정도가 가로 잡혀 있고 가로수 또 유지 관리가 9,800만 원 정도가 이게 예상이 돼 있네요. 이게 저희가 이게 고덕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거 신규 시설이 이게 지금 녹지가 막 평지가 이제 평수로 계산해 볼게요. 11만 3,842평, 완충 녹지가 4만 7,771평, 경관이 661평, 연결도로 6만 5,410, 면적 가로하단 1,270평, 뭐 이렇게 공공유지 2,778평 뭐 이렇게 해서 나무가 9,590조 이거를 식생한다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예. 그 녹지 및 가로등 유지관의 실적을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낸 겁니다. 예, 신규 시설 실적 낸 거예요? 아니요, 2002년도부터 해가지고요 실적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식생유지 관련 이제 식권역이라 해서 이 워낙 범위가 넓고 그러다 보면 이게 권역별로 나눠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26억 1,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추진 실적에 보면. 그러면 이게 읍면동에 심는 그 꽃 식생 그 비용하고 이게 별도인가요? 그게 다 포함 지금 실적에 나와 있는 게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실적에 나와 있는 예산 금액을 다 더하신 금액이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지금 읍면동 꽃 배부 식재도 다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이게 이 금액이 26억 1,800만 원이라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우리가 이제 뭐 거리 환경 조성이라든가 뭐 가로수 유지 관리, 계절 아름다운 꽃
조성을 위해서 많은 비용이 투자하기 때문에 쾌적한 거리 환경이 조성이 되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이렇게 많이 이게 투여가 되는 거니 만큼 이런 것도 관리도 철저하게 주셔야 될 것 같고 주변에 우리가 식재했는데도 죽은 나무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살피셔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심은 나무가 죽었어요? 죽으면 AS 기간이 몇 년이죠? 원래 사업부 준공은 나무는 2년입니다. 2년이에요? 예. 근데 이제 2년 후에 지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와중에 고사목이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생유지관리공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식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제 요거하고는 별개인데 화면 좀 하나 좀 띄워주세요. 저 사업 제가 보셨죠? 저기가 그 문해관 옆에 보건소 앞쪽 그 도로에 저기 벚나무예요. 벚나무에다가 언제부턴가 8개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8개 저기 나무 둘레에다가 저렇게 어떤 그 구조물로 해서 나무를 저렇게 묶어 이래서 가둬놨어요. 저거 미관상도 안 좋고 나 그거 왜 저렇게 해놨는지 저거 소장님 우리 출장소장 예산으로 한 거예요? 뭐예요 저게? 저렇게 저희가 한 겁니다. 제가 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화면 저 보세요. 저기도 황토보리밥이라고 보건소 바로 길 건너에 그 도로변에 저렇게 나무 속에다가 저렇게 또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어요. 시민들이 와서 좀 한번 눈이 있으면 한번 와서 보라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 왔는데 저게 저희들한테는 그 보고가 없었다. 그랬더니 눈이 있으면 보라는 거예요. 도로가 어떻게 도로가에다가 음식물 아까 먼저 사진 음식물 쓰레기통 있죠? 저기는 저게 벚나무고 나무를 보호해야 될 때 쓰레기통을 저기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도로가에다가 저거 미관상도 안 좋고 위생상도 안 좋은데 저거를 꼭 여기에다만 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앞쪽에 상가들도 있고 식당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쓰레기 버릴 때도 없고 이제 이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거 좋아요? 보시기? 그렇게 저게 보니까 가로숲길 조성 저게 서정도 911-3번지 1원이네요 보니까 맞아요? 저희 가로수길 조성공사는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요. 예. 지금 오늘 저희 그 사업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저는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누가 저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저거 쓰레기장 누가 만들으신 거예요? 예? 클린하우스는 읍면동에서 예산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클린하우스인 출장소에서 저런 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크린하우스를 설치할 장소에다 하셔야지. 저거 나무가 벚나무고 살아있는 나무예요. 저게 가보니까 음식물 통이고 뭐고 쓰레기고 막 나무에다 다 기대놓고 막 나무에다 발라놓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주변에 그 사시는 분이 좀 오라고 해서 제가 가봤어요. 저는 지난번에 무슨 공사를 하고 나무 뿌리기를 막 자르고 이제 이래서 저게 뭔가 하고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하고 지금 저게 어디까지 연결이 됐나 했더니 이쪽 반대편에는 그 나무를 조그맣게 그 측백나무인가 뭐 그거를 복지관 앞쪽으로 해서 분수공원 지나서 2층 레포츠 있는 데까지 저거를 쭉 해놨는데 저거 예산 어디 우리 출장소 예산 아니에요? 이 앞에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저 아니 물론 이제 거기도 그렇지만 그 반대쪽에 이 사진은 아까 지금 송미경 팀장이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예. 시 어떤 그 자원순환과나 이런 데에서 이제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다음 저기 화면 좀 봐주세요. 저거 화분은 저 나무에다가 동그랗게 하고 나무를 저기 묶어놓은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저게다가 화분을 만들려고 그런 것 같은데 저게 올당한 법인지. 그리고 밑에는 다 파헤쳤어요. 그럼 나무 뿌리기를 막 자르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럼 차고 저렇게 하고 어떻게 저기다 또 화분 만들 건지 모르겠어요. 저 건축주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예, 산림욕지가에서 바람길출 사업으로 해서 예.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모양된 거는 띠녹지 개념으로서 저희들이 그 문예관부터 이쪽 내포증후까지 이 반대편 쪽에 상가 반대편 쪽엔 띠녹지로 지금 조성을 다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띠녹지가 안 돼서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저 화분을 놓고 저기다 꽃식재를 할 겁니다. 근데 저 화분요. 보세요. 밑에다 벽돌 받쳤어요. 지금 저게- 공사가 다 저게 완료된 우리 상황은 아닙니다. 평택시 행정이라고 사람들이 껄껄껄 다 그냥 혀를 차고 있어요. 저기요. 보세요. 벽돌로요. 갰어요. 저게 그 오랫동안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저게? 지금 그리고 저기다 꽃 심어서 뭐 할 건데 나무를 저렇게 감옥 마냥 가둬놓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송탄 출장소에서 저 음식물 쓰레기통은 또 길가에다 저 나무 옆에다 저 갖다 놓은 것도 뭐예요? 저런 거 지도 관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출장소에서? 저거 보니까 평택시에서 갖다 놓은 것 같은데요? 저 아주 기가 막혀요. 저 나무 저 화분을 8개를 쫙 옆에다가 그 등기소 해청 빌딩 있는 데서부터 옛날에 지적공사 있는 데까지 보니까 8개를 갖다 놨어요. 저거를 저 화분을. 근데 미관상 너무 우리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 미관상 보기 좋아요? 예, 아니 녹지과인데 출장소이기 때문에 저 이제 모르니까 저는 우리 건축 녹지과에서 같이 협의가 돼서 한 건지를 제가 궁금해서 지금 화면을 띄우는데 저는 이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안 좋고 이러면 맨날 알죠? 불려다니는 거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가 오면 저는 항상 받아야 되고 그래서 새벽 대바람에 전화가 와서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저거 당장 치우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제가 조만간 우리가 행정감사 실시 기간이 있다 한번 여쭤보고 출장소하고 또 우리가 이제 푸른도시 사업소하고의 그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는데 의원이 왜 그걸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모르죠. 이제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저기 보도블록을 파고 이렇게 막 삽으로 이렇게 뿌리를 잘라서 뿌리가 보도블록을 들고 일어서 그런가 하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저렇게 화분을 저렇게 해놨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저는 저거 헐라면 미관상 예쁘게 하고 저 절대로 옆에다 나무 저렇게 해놓고 화분 저러고 또 견고하게 한 것도 아니고 벽돌 맞췄어요. 양구탱이를 가보세요 한번. 저거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시민들이 눈살 찌푸려요. 우리 소장님, 녹지 과장님, 여기 팀장님 오셨죠? 저거 한번 좀 가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푸른 도시 사업소에 할 때 제가 또 이런 상황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소장님 유관상으로 볼 때 미관상 좋아 보이시나요? 저 완료된 지금 상황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의원님 그 주신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제 저기 음식물 네. 쓰레기통 있는 것이며 나무 둘러싸고 쓰레기통 설치한 것이며 또 저 화분 저기 떼뚝 저기 나무를 가둬놨잖아요. 지금 얼마나 저게 보기가 흉하고 우리 사람 같으면 내가 저 속에 갇혀 있다고 하면 저것도 반려식물이에요. 저런데 저거 너무 이렇게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출장소 소관이 아니든 뭐든 출장소 소장님은 평택시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현황 사항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저 화면을 좀 띄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그 시설이라든가 미관상 좋아야지 저거는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밉다고 시민들이 다 밉다고 눈살을 찌푸립니다. 저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몰라도 저거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오늘 잘 참고하셔가지고 저거 푸른도시 사업소하고도 저도 상의를 할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상의를 할 거고 해서 우리 녹직과장님 보셨죠? 예, 잘 좀 알겠습니다. 처리될 수 있도록 저거 아직 완공된 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서 맞습니다. 보니까. 예. 근데 미관상 너무 미워요. 그러니까 저걸 잘 숙지하시고 같이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상의 좀 드릴게요. 예,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출장 소장님 잘 이쪽 지역에 그 가로 하단이라든가 녹지 구역해서 시민의 삶질 향상을 높여야지 저렇게 눈살 찌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